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계약하시면 확정일자라는 걸 부여받기 위해서 혹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확정일자부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 요건도 구비할 겸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시죠. 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셔서 제가 실무에서 계약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 왜 전입신고를 받고 왜 확정일자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공동중개를 해보면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맞긴 맞지만 어떤 부분이 요건에서 조금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을 같이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기초지식 정보니까.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즉 내 보증금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권리가 원래는 채권이에요. 근데 이 채권을 주인이 바뀌거나 혹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보증금을 갖고 있다라는 걸 힘을 주장을 해야 되죠. 이 힘을 주장할 수 있는 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죠. 자, 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죠. 이제 옛날 말로 등기부등본인데, 이 등기부등본에 딱 찍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등기부 찍히면서 공시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이 채권보다 훨씬 세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를 신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채권을 물권화 시켜준다. 그러니까 물권처럼 힘을 부여한다 해서 대항력이라는 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주택의 전입신고라는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그 다음날 빵빵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건데, 대항 요건은 주라고 외우시면 되는데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입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의 인도라는 건 이제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는 점유가 필요한 거고요. 그 집에 짐을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민등록은요,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주민등록을 한 때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같은 말로 전입신고의 효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항 요건을 구비하면 다음날 12시 된 기점으로부터 이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물권은 딱 찍는 순간 그날부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특이하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등기부상 전입신고 이기일까지 추가적인 권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 디폴트 옵션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날 등기부를 설정하더라도 내가 밤 12시부터 힘을 발휘하고 내가 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 선순위가 뭐냐?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가 있겠죠. 내 보증금을 일단은 채권이 물권처럼 힘을 부여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추후에 내가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생겼을 때 혹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한 요건에서 바로 이 확정일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확정일자만 받았을 때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합쳐지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만 받았다 해서 내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확정일자는 먼저 내 날짜를 확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택의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 확정일자가 합쳐지면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주택인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항력만 있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못하는 거죠. 확정일자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우선 변제권을 띄워드리면 우선 변제권이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이제 네모칸으로 빨간색으로 쳐놨는데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있는 선순위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먼저 한 세입자도 포함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근저당이나 다른 앞선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물권에 등기부에 찍힌 그 권리들보다는 내가 후순위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나보다 후순위로 있는 그런 권리들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돼요. 나보다 먼저인 건 못 이깁니다. 나보다 뒤에 있는 것들을 내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에서. 이게 우선 변제권의 개념이에요. 이제 우선 변제권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공동중개한 부동산들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다 받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제가 이분은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이제 그건 교수님들이 쓰는 단어고요. 보통은 법리적으로는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소액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둘이 같이 쓰는 용어긴 한데,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사진 띄워드릴게요. 사진에 뭐라고 돼 있죠?
후순위 권리자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필요 없이 그냥 최우선으로 이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돈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자, 주택 매각, 그러니까 환가대금에서 2분의 1 이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안분을 하는데요. 자, 왜 안분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최우선 변제권자들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최우선 변제권자들은 누가 먼저 전입을 한 걸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2분의 1 이내에서 동순위로 비율에 맞춰서 줍니다, 돈을. 자, 그런 다음에 주택가액이 2분의 1 이내니까 2분의 1 이내에서 만약에 이 최우선 변제권자들한테 돈을 다 못 줬어요. 그럼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누구는 3천만 원밖에 못 받았고 5천인데, 누구는 4천인데 3천만 원밖에 못 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게 뭐죠? 확정일자예요.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고 나서 남은 돈 있죠. 이제 그걸 가지고 더 받아야 되니까 배당을 이렇게 해서 번호표를 다시 뽑고 줄을 다시 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돈을 받았어도 다 못 받았으니까 줄을 다시 서서 이제 확정일자 날짜별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자체는 확정일자의 요건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확정일자를 통해서 다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로 나머지 돈을 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초보중개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 앞서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 23년에 11차 개정을 해가지고 서울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인 사람들, 월세는 안 낍니다. 보증금만 1억 6,500 이하면 돼요. 5,500까지, 그러니까 3분의 1 이내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데 5,5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23년 2월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은 다 5,500만 원까지 받네? 라고 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앞에 근저당이 있으면 그 근저당이 설정된 연도, 그리고 그 월 있죠. 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날짜가 속한 시점으로, 그러니까 그 날짜, 그 기점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1월에 근저당을 받았다. 그럼 그때 기준의 최우선 변제금 요건이 있잖아요. 그때 기준에서 요건으로 충족이 되는 분들만 최우선 변제금을 그 금액 한해서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분들이면 거의 못 받을 확률이 없는데 3천, 4천 이렇게 애매한 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확정일자를 필히 해놔야 다 못 받을 경우 대비해서 남은 돈을 안분을 받겠죠. 확정일자라는 말이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너무 기니까 중개사분들도 이 내용을 일일이 뭐 강의를 할 수는 없고, 또 개념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아도 짧게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과 또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설명하는 것은 추후에 더 깊은 논리적인 뭐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필요할 때 원칙이 없으니까 예외, 변칙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기본적인 논리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 보증금이라는 돈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물권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해야 된다. 이래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항 요건을 확보하고, 또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요건이고요. 최우선 변제권 요건에 확정일자는 들어가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확정일자 못 받았다고 최우선 변제금 못 받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영상의 취지고요.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신고하는 거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세요 라고 하고, 또 다른 경우의 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당연히 받아서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 받는 거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라는 논리는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 선이행 조건이라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고, 그렇게 해서 대항 요건을 확보를 해야 이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게 또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증금은 어디까지나 채권일 뿐이다. 그러니까 채권을 물권처럼 강한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짐을 놓고 거기를 점유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도 안 해놓고 대항 요건도 구비 안 해놓은 분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한
때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만 받았다, 전입신고는 안 했다.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은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다 합격해야만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보통 시험들이 그렇죠. 근데 확정일자는 2차 시험 같은 거예요. 2차 시험만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죠.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1차 시험만 합격하면, 2차 시험을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오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확정일자가 2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른 거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본 시험에서는 이 2차만 합격하면 무효지만,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두고 추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힘이 합쳐져서 힘이 발생을 하는 건 맞지만,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대강 예를 들었다는 부분에서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설명드렸고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또 많이들 기본을 이해를 잘 못하셔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다 봐도 모르겠다, 이 영상을. 그러면 제일 쉽게 그냥 계약하면 확정일자 빨리 받고 주택임대차 신고하고요. 확정일자 부여가 되니까 이사한 날 그냥 바로 전입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쨌든 어떤 경우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실무에서 하는 절차지만 제가 그 앞선 원리들, 원칙들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